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테이펙스 2022년 2월인데 2021년 3분기 거 자료 연결 현금 흐름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어딨노?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이건 치우고, 그리고 나오는 게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지금 회사를 기준으로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받을 돈 마이너스, 받은 돈 플러스, 줄 거 플러스, 줄 거는 아예 안 줬잖아. 그러니까 회사 기준으로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그 항목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이라는 개념, 영업 돈 버는 행위, 얘들의 목적 사업 있잖아요. 그거 테이펙스 같은 거 테이프 팔아가지고 인한 현금이 플러스가 됐냐 안 됐느냐. 투자는 테이펙스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재무활동은 차입금이나 자본금이 변했을 때 회사 기준으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4억 플러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111억, 이자 수익 2억, 이자 지급한 거 3억, 그래서 세금 76억 납부하니까 다 플러스 되니까 34억 플러스가 되었다. 요거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 40페이지. 자, 여기 들어가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분기 순이익 넣어야 되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이게 뭐 감가상각비, 퇴직금 뭐 이런 것들, 외화 환산 손실, 법인세 비용은 미리 낼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플러스라는 거지. 그리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이, 요거는 이 뭐랄까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 들어온 거, 외화 환산 이익, 그거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수익들이 나오는 거, 이자 수익 2억 8천, 파생상품 요런 것들이 발생되었고, 또 뭐 있나 한번 보자. 영업 활동에 대한 자산 부채의 변동, 요거는 이제 매출 채권이나 뭐 외상값, 재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요게 제일 중요하지. 요거 보통 요거가 회사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차지하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요 갈로가 증가잖아요. 이게 증가됐다라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 마이너스는 돈이 없다는 소리지. 매출 채권이 일을 해주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매출 또 팔았는 거에 채권 받을 권리, 팔았는 거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 일해주고 돈 못 받은 거. 근데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출 채권이 어떤 회사는 뭐 60일 만에 돌아오고, 어떤 회사는 30일 만에 돌아오고, 매출을 일으키면 못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30일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30일 지나면 요게 현금으로 된다는 소리와 똑같은 말이지, 맞지?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매출 채권이 이걸 현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테이펙스 같은 경우도 6개월 안에, 그거 6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거 매출 채권 회수율이 90 몇 프로가 되니까 거의 매출 채권이 있고로 얘들은 증가했다는 거는 매출이 그거 바로 현금으로 들어온다라고 봐도 무방하는. 그리고 대손 충당률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률이 얘들이 한 2% 3%밖에 안 되니까 뭐 매출 채권이 증가하더라도 큰 의미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대손 충당 설정률이 한 20% 된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이 뭐 한 6개월 안에 받을 게 한 50%고 나머지는 막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는 한 30%고 이러면은 돈 받을 수 있는 그 뭐랄까 해야 되나 덩어리가 군데군데 떨어져 가지고 돈도 언제 받을지 기약 없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은 물음표를 던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아무 깔끔한 그런 상태니까 무시해야 된다. 미수금의 증가, 미수금 돈 주는 거, 미수금, 돈 못 받은 거잖아. 미수금, 선거금이 미리 주는 거고, 미수금 돈 못 받은 게 증가했다는 건 이만큼 못 받았다는 거고,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거, 원재료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는 거잖아, 맞지? 테이프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유통기간이 좀 길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좀 증가해도 뭐 큰 상관 있나. 갑자기 근데 얘들이 작년에는 재고자산이 그거 감소가 됐는데, 유고 감소인데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거는 물건이 들어왔든지, 그렇다고 얘들이 소비재나 뭐 유니랩 같은 계열 그쪽으로 얘들 매출이 두 개 합쳐봐야 50%지만 저기 어디야 전자재료 쪽,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휴대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거 테이프, 2차 테이프들은
그 산업용 테이프들은 매출이 뭐 이렇게 원가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는 이게 조금 부품이나 이런 것 부품도 아니지 점착 재료 이런 것들이 뭐 확 뛸 수 있잖아, 맞지? 기초 소재들이 가격이 갑자기 비싸질 수 있으니까. 그래 요번에 싸다 생각해가지고 원재료를 좀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맞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크게 이거는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요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 111억이 되었다. 이런 거. 자, 또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앞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자,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은 총 다 더하니까 34억의 플러스가 발생되었고, 플러스. 자, 투자 활동은 미래를 위해서 회사에 돈 쓰는 거 모든 걸 적는다 그랬잖아. 보니까 마이너스 38억이야. 마이너스가 돈을 쓴 거거든. 투자 활동이라 현금이 들어온 게 내수중으로 들어온 게 683억이 들어왔대요. 어떤 거 들어가는 거 보니까 유형자산 팔아가지고 37억이 들어왔고, 37억에 370만 원 들어왔고,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단기금융상품을 640억치 팔았다는 소리지. 그리고 매각 예정자산을 36억치 팔았고, 보증금 8천만 원 들어왔고, 장기 대여금 6억 1천만 원 대여해줬는데 그걸 받았고, 그래서 요걸 다 합치니까 한 683억치 정도 됐고, 투자 활동이라는 현금 유출에 이제 돈을 쓴 거, 투자를 하는 거, 단기 금융 상품 580억치. 그러니까 얘들은 한 600억에서 600억 정도를 돈을 굴린다고 보면 되네. 600억 정도를 모터리가 3천억, 동개발은 5천억, 코코홀딩스 7, 8천억 막 이런 식으로 굴리는 거. 돈을 600억 정도 굴리고 있다. 580억 사고 640억치 팔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고 또 뭐 있노? 유형자산 108억치 우리 아까 유형자산 샀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 99억 하면서 요번에 108억치 유형자산 샀고, 무형자산은 2,600만 원, 투자 지분 취득 지분을 한 31억치 샀고, 그렇게 해서 총 더하니까 투자 활동에서 그렇지 이거 샀으니까 썼는 거야. 108억치 썼고 토지 투자 지분 31억치 썼고 이걸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38억치 썼다. 투자를 했다. 마이너스 38억. 자, 그러면 재무활동은 이제 자본금과 차입금. 자본금은 회사에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그런 자본금이 불어나든지 아니면 차입금이 불어나든지. 자본금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배당을 줄 때 자본 항목에서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배당을 주니까, 아니면 스톡옵션을 해도 자본금이 변동될 수 있겠다. 어째?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아? 자본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이 보니까 현금 유입액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8억인데 어디에 썼는 걸로 한 보니까 땡겨온 게 177억을 땡겼대. 그 중에 단기 차입금 28억, 사채 148억, 요거 150억 가까이 되는 거 요거 1,300만 불을 땡겨 쓰면서 파생상품 이익 평가 이익 하면서 10억 나가고 막 이런 거 고거 사채 증가 1점 몇 프로의 이자를 주는 요거.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한 현금이 나간 게 단기 차입금 갚았고 28억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내수증이 나갔으니까, 유동성 사채 146억 갚았고, 배당금 23억 줬고, 리스 부채 이렇게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205억, 177억 하고 플러스 시키니까 합치니까 마이너스 27억의 현금 흐름이 발생됐다. 그러면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환경. 자, 시작할 때 96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65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 현금이라는 거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현금의 증가가 마이너스 31억 정도 됐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86억에서 65억 감소됐네. 감소됐다. 다시 요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자, 현금 흐름 해서 이제 마무리 짓게. 자, 재고자산 이거 뭐야? 했고. 자, 그래서 지금 얘들이 소송 중인 사건도 한 건 있는데, 부평공장 토지 매매 계약을 19년 4월에 했는데 매수자로부터 계약 불이행했다는, 사가는 사람이 계약 불이행했다는 계약금 수치 반환, 계약금을 줬는데 42억을 줬는데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42억 다시 돌려도 스티함이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21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청구를 기각했다. 근데 이거는 지나봐야 되니까. 자,
특수관계자 이런 걸 보면은 지배기업은 한솔케미칼하고 기타 특수관계자는 한솔테크닉스, 한솔그룹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특수관계자의 중요 거래 매출액 8,100만 원이니까 이거 패스, 너무 작다. 원재료 한솔케미칼이 한 7억치 사오는데 이것도 너무 작으니까 패스. 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채무 받을 거 한솔케미칼에 1,000만 원, 그리고 외상값 2,300만 원, 이게 너무 작으니까 패스. 코스코 페이퍼에 받을 거 3억 9천, 그리고 외상값은 1억 3천, 이것도 너무 작으니까 패스. 당분기 특수관계자의 지급 결의한 배당금은 10억이다.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에 지급한 배당금은 10억 정도를 줬다 이 말이겠지. 한솔케미칼이 45% 지분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또 뭐 있노? 이거 별도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얘들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11억, 투자활동 마이너스 38억, 그리고 그거 재무활동 마이너스 26억. 아까하고 비슷한 거지. 자, 주석 다시 들어가면 한솔케미칼이 45% 지분, 우리 국민연금이 7.5%의 지분, 총 40 특수관계자가 이제 45.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3,039원. 주식 기준 보상, 스톡옵션 2020년 3월 23일자로 임직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79,000주를 부여하였고,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15,679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자, 부여일 주식 가격은 그때 그 2020년 그때 11,400원 했는데, 그래가 15,000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만 기대 변동성 40%, 이건 이건 뭐 말인지 모르겠고, 옵션 만기 6.77은 뭐야? 무위험 이자율, 이건 뭐 말이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 뭐고, 스톡옵션 계약 만기는 6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되고, 영업 대비 3년 이상 연평균 성장률이 달성돼야 되고, 2년 근무한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자, 배당을 보니까 2026기 전전기 26기에는 19년이지. 19년, 20년, 21년이니까 전전기 26기에는 76억 단기 순이익이, 27기에는 138억, 그리고 28기 3분기에는 21년 3분기에는 148억. 그래서 배당은 27기 순이익의 17.1%, 1.4%를 배당으로 줬다. 그 전에 한 주에 500원씩. 그 전에는 배당 없었다. 최근 5년간 평균은 0.28. 왜냐면은 17년 10월에 상장됐는데 17년부터 20년까지 배당이 없다가 20년에 배당을 줬거든. 19년까지 배당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5년 평균 하니까 0.28이 됐다. 자, 2017년 10월 28일 날 유상증자 일반 공모 했잖아. 보통주. 근데 얘들이 지금 주식수가 470만 주인데 39만 주만 발행했어. 39만 3,650원 발라고 이거 상장시켰지? 요만큼 주식수가 적은데, 맞지? 야, 이것도 자본 밖에서 땡기려고. 참, 이거 말로 상장시켰지? 그냥 저들이 그냥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맞지? 야, 상장할 때, 코스피에 상장할 때 39만 주만 시중에 풀었단 말이야. 총 얘들이 주식수가 몇 주 되겠노? 몇 주가 아까 전에. 주식수가 분기 순이익이지. 주식수 470만 주밖에 안 돼. 여기서 아까 30 몇만 주 빼버리면 기존에 440만 주, 420만 주 정도는 있었다는 거지. 유통되고 있는 게. 저거들끼리. 어이없다. 채무증권 발행 시점. 최근에 회사채 미상환대인 게 요게 이자율 1.87%에 149억짜리 요거를 2024년에 만기 요 신한은행에서 1.87 이자 주면서 빌렸다. 자, 올인 코스트 기준. 자, 또 뭐 있노? 회사채 미상환 잔액 2년에서 3년 사이에 있는 거 149억 요러 있다. 나머지는 없고, 5년 평균 배당 여기 얘기했고,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아까 전에 했는 게 2.02%. 매출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혹시라도 빵꾸 날 거를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빵꾸 날 걸 대비해서 미리 메꿔놓을 거를 준비해 놓는 비율이 2%란 말이죠. 100개 팔면은 2개 정도는 돈 못 받을 거를 감안했다. 작년에는 27기에는 3.38%, 3개 반 정도는 못 받을 거라 생각했었고, 저작년에 19년 26기에는 4.95%, 한 5개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했다. 근데 그게 자꾸 주는 거네, 맞지? 줄었다. 2% 같으면 뭐 거의 다 받는다 봐야지, 맞지?
자, 그리고 경과별 매출채권 잔액 아까 말했다시피 6개월에 그 3개월 이하가 94%가 매출채권 받을 수 있다. 거의 3개월 안에 그 돈이 그러니까 3개월 하면 한 90일 정도 되지. 90일 안에 돈은 다 거의 94%는 다 받는다 이 말이고. 자, 재고 자산은 합계 179억인데 정계는 111억, 6.9% 매출에 회전율은 8.2회고 오늘 21년 3분기까지는 그 재고 자산이 179억, 전체 자산의 매출 총 자산의 10% 정도 되고 회전율은 7.7회. 365일 나누기 7.7 하면 7, 5, 35, 한 50일 못 돼 가지고 재고가 계속 소진된다. 이게 회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주주 한솔케미칼 45% 지주 210만 주 그렇게 있다. 한솔케미칼의 최대 지주가 조동력을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얘는 대기업이라 보면 되지 맞지? 조씨 집안들이네. 조씨 집안들. 자, 또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반도체, PCB, 디스플레이, 제지, 섬유, 수처리 같은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의 고객사의 반도체 정세에 따라 초고순도 과산화수소의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한다. 라텍스의 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솔케미칼이 만드는 게 과산화수소, 라텍스의 제지 부품, 제지 산업에서 부재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품질 고급화, 건축용, 카페트, 부직포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 개발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중동 시장의 수출 확대를 진행 중이고 최근 위생의식 개선, 의료보건 규제 강화의 트렌드에 따른 MB 라텍스의 수요 증가에 맞춰 MB 라텍스를 자체 기술로 개발 상업화했다. 그리고 고분자 응집체 PAM이라고 제지, 섬유, 석유화, 광산 등의 산업 폐수 분야와 하수 음식물 처리, 속산 폐수 등 공공 처리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처리 약품 이런 것들도 있고 치아 황산 소다 SD라는 섬유 산업의 장기 불황 저가 수입품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차별화 제품 신규 시장 발굴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BPO 벤조프로시라이드 이것도 읽어줄게 영어로. 자, 벤조히그라이드 빈조일 퍼락사이드 뭔 말인지 알겠지? 본 제품을 폴리 이게 연계 합성하는 거 폴리머 그 중합 게시로 사용되고 페인트 및 EPS 레진 수지 합성에 사용되고 국내 수요의 약 70%의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했다. 국내 수요의 70%면 거의 다 이어서 만든단 말이야, 맞지?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한다. 국제적인 경쟁률. 한솔케미칼은 BPO가 메인이겠다, 맞지? 프로코셔, 반도체의 초미세와 3차원 구조의 증가에 따라 프로코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프로코셔, 전자재료, 2차 전자재료, 전기차 추세에 따라 2차 전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얘들이 2차 전지 재료를 만드는데 그 재료를 만드는 그 테이프를 어디에서? 테이펙스 만드는 거지. 흑연과 동박, 접착력을 구현하는 음극 바인더를 비롯해서 고내열, 분리막용 바인더, 차세대 고용량 실리콘 음극제에 이르기까지 대용량 EV용 배터리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를 국내외 주요 배터리 업체에서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최대 주주는 뭐 17년 3월, 4월, 5월, 10월에 상장했거든. 유상증자 아까 30몇만 주. 그러니까 뭐 이건 의미 없는 거 얘들은. 저들이 40몇 % 가지고 있는데 말라 상장했네 이거. 5%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 7.57, 한솔케미칼 45%, 소액 주주는 35%, 160만 주. 자, 또 뭐냐, 최고가는 21년 9월에 8만 6천 원까지 갔었고 최저가는 21년 4월에 5만 200원 갔을 때도 있었다. 지금 7만 얼마니까. 자, 그 직원들은 361명이고 평균 건설 연수는 4.8년 이렇게 돼 있다. 또 뭐냐, 계열 회사 한솔케미칼 안에 테이펙스가 있다. 한솔케미칼이 45.3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 또 뭐냐, 탑업인 출자는 한 9억 정도를 출자했다. 두 개의 회사에 9억이니까 뭐 대주주 신용격려, 대주주 자산양도, 영업거래, 이해관계자의 거래,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추가 기재 없다. 자, 종속회사 상황은
자산 10억짜리, 11억짜리니까 너무 작아서 그냥 패스. 계열 회사는 뭐 한솔 홀딩스, 제지, 한솔 홈데코, 한솔 테크닉스, 한솔 로지틱스, 한솔 PNS, 한솔 인티큐브, 한솔 케미칼, 테이펙스 이렇게 있다. 한솔 케미칼 안에 테이펙스가 있다. 비상장사는 34개. 아, 이거 많다. 타법인 출자 아까 전에 9억치 했다 그랬고, 업계 현황을 여기 보면 2차 전지 테이프 시장은 리튬 이온 2차 전지 시장에 따라 동방 성장해왔고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동차용 2차 전지는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출시하는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함께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소재인 OCA, 옵티컬 클리어, 이거 뭐고 영어로. 자, 또 읽어볼게. 자, 또 읽어보자. 옵티컬 말하기. 앞티클리 클리어드 해시브. 어디 해시브. 광학적으로 투명한 점착형 시트로 스마트폰의 커버 윈도우와 디스플레이 부착에 사용되는 소재로 당사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OLED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폼팩트 다양화, 엣지나 폴더블 등에 따라 채용률이 지속이 증가하고 있고, 당사의 OCA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팔린다 이거지. 스마트폰 조립에 사용되는 TSP 양면 테이프는 디스플레이 패널 하면에 위치하여 패널과 프레임에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스마트폰의 내구성 증대 및 방수 기능을 부여해서 기능성 소재다. 지속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주요 고객사의 글로벌 점유율 증가로 인해서 당사의 TSP 양면 테이프 수요도 지속 증가로 예상되고 있고, 반도체 고집적화에 따른 신규 패키징, 그 조립하는 공정의 확대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반도체용 테이프의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5G 시대에 맞이하여 전자기기, 자율주행차의 발전, IoT 확대에 따라 세라믹 콘덴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향후 세라믹 콘덴서용 테이프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신규 영역의 사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니랩 사업부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식품 유통 발전의 포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가공식품은 포장을 해야 될까, 맞지? 그 음식 배달식품도 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식품 포장은 최근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분야이다. 식품 포장의 역사는 병조림과 통조림의 원리에서 발견이 시작되었고,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출현과 다양화가 포장 기술의 혁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포장용 랩은 가격이 저렴하고 실용성 및 경제성, 내약품성, 난연성, 불에 잘 안 타고 내후성, 냄새 이런 거 잘 맞고, 투명성이 우수하여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랩 같은 거, 랩 시야가 냉장고 넣어놓고 하잖아, 맞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94년에 설립된 테이프 점접착 테이프 생산 전문업체, 2003년에 유니랩을 인수, 식품 포장용 랩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증가, 2005년에 전자소재용 테이프 시장 진출해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 차량용의 사업 영역을 확대. 전자재료 사업부는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치 전자재료 제품을 판매하고 성장성이 높은 소재 사업 확장을 통해 2021년 2차전지용 신규 라인도 추가 증설. 식품 포장용 랩은 가정용과 영업용 랩 시장을 구분할 수 있고, 농축산물 가공업체, 식품 포장업체, 자영업자 등으로 납품되는 영업용 랩 경우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으로 100% 생산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20년 국내 시장 마켓시어 1등을 점유하고 있다. 어떤 거? 식품 포장용 랩. 자, 전자재료 사업부도 국내 시장 70%의 점유, 2차 전지용 테이프의 경우 소형 전지 시장에서 국내 기준 70%, 1위 2차 전지용 소형 전지 시장. 유니랩은 국내 시장 48%, 1위. 마켓시어 좋다, 맞지? 이렇게 돼 있다. 조직은 대표이사, 기획실, 전자재료, 유니랩, 소비자, 품질 보정, 경영 지원, 연구소, 말레이시아 법인, 중국 법인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마무리. 이거는 요건 전자공시 보면서 해야 되네. 자, 전자공시란데 이거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